여러분은 그리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눈이 시리게 파란 지중해 바다, 절벽 위에 그림처럼 얹혀있는 하얀 집들, 그리고 영화 맘마미아에서 주인공들이 춤추고 노래하던 그 낭만적인 풍경이 생각나실 겁니다. 신들의 나라, 서양 문명의 요람,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휴양지 1순위. 우리가 아는 그리스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그리스 이야기는 그 하얀 벽 뒤에 숨겨진 시커먼 곰팡이 같은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의 피눈물 섞인 비명입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살기를 찾겠다며 국토를, 그리고 영주권을 쇼핑몰 물건처럼 가판대에 내놓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비극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시계를 2010년대로 잠시 돌려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는 말 그대로 국가 부도 사태,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 국가는 비었고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였습니다. 유럽연합과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혹독한 긴축 재정을 강요받았습니다. 연금은 반토막 나고 공무원 월급은 깎이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아름다운 땅과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질뿐이다. 이걸 팔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황금 비자, 즉 골든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외국인이 그리스 부동산에 25만 유로, 당시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주고 7년이 지나면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그리스는 생겐 조약 가입국입니다. 그리스 비자만 있으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를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 정부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프리패스 입장권을 단돈 3억 원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 아테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히 중국 부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중국 내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싶어 하거나 자녀를 유럽에서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중국 중산층과 부유층에게 그리스의 낡은 아파트는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투자처였습니다. 실제로 골든 비자 발급의 60% 이상을 중국인이 가져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집을 사주니 집값이 오르고 세금도 많이 거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경제 회복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파티의 계산서는 고스란히 그리스 서민들에게 날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테네의 구도심, 수십 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살아온 할머니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지만 그래도 평생 살아온 이 낡은 집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옵니다. 미안하지만 나가주셔야겠소. 집을 팔았다는 거였습니다. 새 집주인은 중국인 혹은 튀르키예나 러시아에서 온 투자자입니다. 그들은 이 집에 살러 온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싹 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사이트에 올리거나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월세를 2배, 3배로 올려버립니다. 아테네의 월세는 골든 비자 시행 이후 몇 년 만에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평균 월급은 경제 위기 이후 거의 오르지 않아서 700유로, 800유로 수준인데 월세가 500유로, 600유로를 넘어버린 겁니다. 월급의 80%를 월세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의사, 교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조차 아테네 시내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기숙사는 꿈도 못 꾸고 텐트 생활을 하거나 친구 집을 전전합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에서 돈 많은 외국인에게 밀려나 난민 아닌 난민 신세가 된 겁니다. 이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잔혹합니다. 이건 일종의 거주권 침탈입니다. 아테네 시내를 걷다 보면 아파트 입구마다 열쇠 보관함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에어비앤비 숙소라는 뜻입니다. 정작 그 동네에 사는 주민은 없고 캐리어 끄는 관광객과 청소하러 오는 용역업체 직원만 드나드는 유령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기막힌 건 이 외국인 집주인들 중 상당수는 그리스에 와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매물을 보고 클릭 몇 번으로 집을 삽니다. 그리고 관리 업체를 통해 월세를 받습니다. 그리스인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서 사정하면 얼굴도 모르는 중국인 집주인은 관리인을 통해 냉정하게 퇴거 통보를 보냅니다. 내 나라 내 고향에서 외국인의 자본 논리에 의해 길거리에 낳는 서름. 그리스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는 국토의 일부인 섬까지 팔아치웠습니다.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며 국유지였던 아름다운 섬들을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카타르의 왕족, 러시아의 올리가르이, 글로벌 억만장자들이 개인 휴양지로 쓰기 위해 섬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어떤 섬은 60억 원, 어떤 섬은 100억 원. 국가의 영토가 누군가의 프라이빗 비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섬에는 그리스 국민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민들은 대대로 고기를 잡던 앞바다에서 쫓겨났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이 과연 돈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 씁쓸함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골든 비자의 투자 하한선을 25만 유로에서 50만 유로, 일부 지역은 80만 유로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아테네의 주요 부동산은 외국 자본이 잠식했고 한번 올라간 집값과 월세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청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의해 버림받았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우리를 팔아넘겼다. 그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결국 짐을 싸서 독일이나 영국으로 떠납니다. 나라를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 슬픈 그리스의 자화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역시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비자를 주는 제도였죠. 그 결과 제주도 땅값이 폭등하고 중국인 소유의 토지가 급증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오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육지로 떠나거나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서울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최근 강남이나 마포, 용산 같은 핵심지의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현금으로 쇼핑하듯 사들이고 있다는 뉴스 종종 보셨을 겁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다 뭐다 해서 손발이 묶여 있는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규제 없이 한국 부동산을 사재기합니다. 만약 이 흐름을 방치한다면 10년 뒤 서울의 모습은 지금의 아테네와 다를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월세를 내면 그 돈이 한국 경제로 도는 게 아니라 해외의 어느 자산가 주머니로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영토와 주권만 있으면 국가일까요? 그 땅에 발붙이고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없다면 그 나라는 껍데기뿐인 회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는 눈앞의 빚을 갚기 위해 국가라는 집의 기둥을 뽑아서 팔았습니다. 그 결과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살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황금 비자가 가져다준 황금은 소수의 부유층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머니만 채웠을 뿐 대다수 서민에게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자본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우리는 어떤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까요? 집은 투기 상품이기 전에 누군가의 삶이 깃든 보금자리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그리스의 비극이 먼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건 저만의 기우일까요? 부디 이 경고음이 우리 사회에 올바른 울림을 주기를 바라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경제와 세상의 이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